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손에 쥐었을 때 삶이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일하며 모아온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견뎌야 하는 밤, 끝없는 불안 속에서 눈을 감지 못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오히려 더 외롭게 다가오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나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깊은 생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나의 노년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시간이 흐르며 친구와 이웃은 점점 줄어듭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내 삶은 느리게 굳어갑니다. 가족에게 의지하고 싶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세월을 흘려보내면 언젠가는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어제의 청년이 오늘의 중년이 되고 오늘의 중년이 내일의 노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서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같은 나이라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활기차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계시지만 어떤 분은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계십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나 타고난 건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차이는 바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남겨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해야 할까? 그러나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답을 찾기보다 그저 흘러가는 하루에 몸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늘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존경받으며 살아가고 어떤 이는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선택과 준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당당하고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존경받는 어르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거창한 이론이나 어려운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준비 방법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제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돈은 병원비로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면서 점점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것은 곧 자존감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건강 관리의 첫걸음은 정기 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질병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 느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종합검진을 받고 혈압이나 혈당 같은 기본적인 수치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물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복용하는 약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약물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떤 약을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약을 까먹거나 중복으로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약봉지에 복용 시간과 용량을 적어두거나 약통을 이용해서 미리 하루치씩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는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부상의 위험도 적습니다. 처음에는 10분씩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30분 정도 걸을 수 있게 되면 충분합니다. 걷기가 지루하다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걷거나 친구와 함께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근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로도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가벼운 아령 들기 등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 관리는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짠 음식과 단 음식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식사를 대충 하게 되거나 인스턴트 음식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고 혼자 먹을 때도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해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 잠자리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며 잠들기 전에는 자극적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너무 오래 계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의 병도 몸의 병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건강이 지켜진 다음에는 돈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가 생활비를 도와주기를 기대하지만 그 순간부터 자존심은 무너지고 마음은 작아집니다. 경제적인 독립은 노년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삶을 내 힘으로 유지한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현재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지,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모아둔 돈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계산 없이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연금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새로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이라도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산 관리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나이를 고려할 때 위험한 투자는 피하고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적금이나 채권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아끼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돈을 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 특가 상품을 이용하거나 각종 할인 혜택을 활용하거나 에너지 절약을 통해 공과금을 줄이는 등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큰 절약이 됩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어내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은퇴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줍니다.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 큰 집에 살고 있다면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차액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전세나 월세로 내놓아서 수입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결정을 할 때는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정부 지원 제도도 활용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기초연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의료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새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거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에 가입해 놓은 보험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몇십만 원의 차이가 남은 삶의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매달 적자가 계속되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별 수지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년의 또 다른 적은 고립입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지고 결국 아무도 모르게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마음을 나누는 대화 한마디,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함께 나누는 식사 한 끼가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들도 자신들의 삶이 있고 자신들만의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면 자식들도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국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작은 관심과 배려에도 고마워하고 자식들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부 관계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라도 나이가 들면서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거나 대화가 없어지거나 각자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부부가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은 바로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워지지만 오래된 인연은 더욱 값진 것이 됩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가끔씩이라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고향이나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의 인연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일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모임이나 작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종교 활동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종교적 믿음이 있든 없든 교회나 절, 성당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임들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한 종교적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는 소소한 만남들이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관계가 가장 오래 지속되고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다가가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나를 갉아먹지만 관계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어떤 약보다도 강한 치료제가 됩니다. 웃음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들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은 멈추면 안 됩니다. 배우는 일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삶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배워도 세상과의 거리가 좁아지고 새로운 취미 하나를 시작해도 삶의 색깔이 바뀝니다. 배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하며 나이를 이유로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가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리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배우는 순간 뇌는 깨어나고 마음은 젊어집니다. 먼저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은 디지털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고 영상 통화로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검색, 지도 보기, 사진 찍기 등 기본적인 기능들을 익히면 됩니다. 복잡한 기능을 모두 알 필요는 없고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들만 골라서 배우면 충분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도 배워두면 매우 유용합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계좌 조회, 이체, 공과금 납부 등을 할 수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안이 걱정될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외국어 공부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창하게 구사할 정도로 배울 필요는 없고 간단한 인사말이나 여행에서 쓸 수 있는 기초적인 표현 정도만 배워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지식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질병의 치료법이나 예방법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올바른 건강 정보를 얻어서 자신의 건강 관리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정보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나 사회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나 지원 제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모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보면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배우거나 완전히 익히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즐기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하거나 잘 안 되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다 보면 분명히 발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품격 있게 마무리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끝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떠난 이후 자녀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두는 일은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어떤 마음을 남기고 싶은지 정리해 두는 것은 넓은 가족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품격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독립의 완성입니다. 먼저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은행 통장, 보험 증서, 부동산 관련 서류, 각종 계약서 등이 어디에 있는지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종 비밀번호나 중요한 정보들도 안전한 곳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 작성을 꺼리시는데, 이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들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의 마지막 뜻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은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래에 대한 본인의 의사도 미리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을 원하는지 매장을 원하는지, 장례식은 어떤 규모로 치르고 싶은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나 요청사항이 있는지 등을 가족들과 미리 이야기해 두면 가족들이 결정하기 쉬워집니다. 요즘은 미리 장례 비용을 납입해 두는 상품들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료에 관한 결정도 미리 내려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명 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 장기 기증에 대한 생각 등을 명확히 해두면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결정들은 매우 개인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이므로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계정, 디지털 사진, 온라인 자산 등이 많아졌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계정들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전달할지, 삭제하고 싶은 자료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편지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사랑의 표현이나 고마운 마음, 앞으로의 바람 등을 담은 메시지는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특별한 날에 전달되도록 준비해 두거나 평소에 조금씩 나누어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생을 정리하면서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서운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미안했던 일들에 대해 사과하고 원망하고 있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노력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자서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순간들, 배운 것들, 후대에 전하고 싶은 지혜 등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해두면 가족들에게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써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미리 정리해두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는 마지막까지 배려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설계한다면 어떤 나이에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장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같은 나이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가 있고 무겁게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나이를 먹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준비했는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개의 기둥, 건강관리, 경제적 독립, 인간관계, 평생학습, 품격 있는 마무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해야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편해집니다. 좋은 관계가 있어야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도 많아지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어야 삶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것들도 흔들리게 되므로 5가지 모두에 관심을 갖고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려가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처음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손주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 친구와 이웃에게 인정받는 삶,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그리고 마지막까지 존경받는 어른으로 기억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